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KMW.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5G 관련주를 좀 종목을 유망 종목이라고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지금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KMW를 갖고 계십니다. 네. 7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언제쯤 매도를 하셔야 될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짚어주시죠. 네. KMW 공교롭게도 방금 말씀드린 RFICC는 사실 궤를 같이 하는 5G의 거의 뭐 투탑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고요. 재작년도 5G가 한창 뭐 주도 섹터를 할 때 가장 큰 상승, 거의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뭐 매수 가격이 7만 1,000원대 정도 되시니까요. 현재 지금 8만 원 정도의 뭐 마지막 종가를 생각해 보면 한 10% 정도 지금 이득이 나신 상황인데 네. 이제 매도하시는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난 그 9월 달에 좀 기록했던 8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이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매도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무선 통신 장비 쪽에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고 새로운 주파수대에 맞는 장비 인프라 같은 것들이 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작년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5G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RFICC와 마찬가지로 영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11월 달 시장 그 주가에서 거의 한 2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작년 말을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대나 추세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전고점 수준인 8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약 10% 정도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하반기 정도 돼서 미국의 본격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아마 자릿수를 바꿔서 1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기다리신 시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내가 한 9만 원 가까이 되었을 때 끊느냐 아니면 한 2, 3분기 정도 기다려서 10만 원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을 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 1분기 정도나 한 빠르면 지금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굉장히 탄력이 있기 때문에 1월 하순 정도에 9만 원 가까이 붙는 9월 달에 고점 정도 수준에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로 9만 원 선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9만 원 선에 도달을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3,700원이고 네. 보유는 40%입니다. 40%요? 그럼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조금은 수익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게 전번에도 제가 목표는 4만 원까지를 봤는데 4만 원이요? 네. 예, 그 4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지 더 이상을 보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어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목표가 부분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40%인데 4만 원을 첫 번째 목표가로 짚고 계세요. 그 이후로도 가능할지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도 종목 상담 들어오는 걸 보면 네. 높게 사가지고 고민한다는 분들보다는 샀는데 조금 이익을 보시고 계신데 언제 파시면 좋을까라는 걸 물어보시는 좀 그래도 넉넉한 상황이시라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수도 신고가 나면서 종목들의 신고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2월 중순에 3만 8천 원대 고점을 치고 나서 살짝 고점보다는 아래입니다만 현재 어떤 추세라든가 상황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연초에 2월 달쯤에 기록을 했던 4만 1,000원대 정도의 고점이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도 아마 이 정도의 고점 정도를 1차 그 목표로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그 12월 중순 이후에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 달 돼가지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새해가 되게 되면 조금 덜 오른 종목군에서 또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나올 거고 PI 첨단 소재도 그럴 종목 중에 하나로 분명히 선정이 돼서 추세 어떤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관점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41,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 고점도 단숨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비중 관리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 41,000원 정도에 도달됐을 때 40%의 비중을 반 정도 떨구시고 나머지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4만 한 중반 정도, 4만 한 4, 5천 원 정도의 중반 가격까지도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41,000원 선으로 짚어주시면서 그 정도에서는 비중을 반 정도 줄여보시는 전략, 나머지 보유 비중은 4만 원 중반 선까지 쭉 보유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종목 고민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신인아 캐스터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국고처 오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고처 오부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참여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6676-0135번, 문자는 샵8181로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명쾌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가운데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하셔서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자로 많은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고민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 17만 2,500원에 보유 비중 25%입니다. 두 번째 종목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 4만 5,1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세 번째 종목 제이콘텐트입니다. 매수가 39,800원에 보유 비중 30%입니다. 마지막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매수가 5만 1,000원에 보유 비중 20%입니다. 네, 이렇게 4종목 선정해봤습니다. 파트너님 명쾌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이 들어와 있네요. 17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5%를 갖고 계십니다.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17만 2,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십니다.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지난 연말을 달궜던 대표적인 종목이 LG전자였는데 LG전자가 크게 움직이면서 LG전자 같은 반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LG이노텍이라든가 LG디스플레이가 연말에 또 굉장히 핫하게 그렇죠. 움직였죠. LG이노텍은 쉽게 말씀드리면 애플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고 잘 팔린다 그러면 LG이노텍 가격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면들을 보이는데 이번에 내놓은 아이폰 12가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이 원래 4분기나 내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았는데 거기다가 전장 쪽에 LG전자가 또 치고 나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LG이노텍도 같이 동반하는 상승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순간적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LG전자가 상한가 치는 흐름이 나왔을 때 20만 원까지 한번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켜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양으로 끝났고 그 뒤에도 연말까지 계속 장중 플러스 흐름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에 비해서는 10,000원 정도 윗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추세와 또 최근에 나오는 모멘텀과 이슈들,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LG이노텍에 대해서 일단 숫자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이제 올해 한 3월쯤에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컨센서스로 갖고 있던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다수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광학 솔루션,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동사의 약간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전장용 부품 쪽이 계속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LG전자가 최근에 그 전장용 그 사업부를 분할하면서 마그나라고 하는 그뭐 대표적인 전장 부품 회사랑 연합하는 그런 조인트 벤처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LG노텍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전장 부품 쪽이 좀 살아날 거다 올해. 그렇게 보면 기존의 광학 부분에다가 전장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올해 기대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지금 따져보면 거의 한 7천억에서 9천억까지 조금 그 높게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PER 단이 거의 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2월 중순에 찍었던 20만 원대는 1월 달 중에 도달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되고 중기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해놓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N장 패턴을 계속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한번 주셨다가 19만 원 아래쪽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전략으로 최종 중기 목표가 25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20만 원 선에서 매도해 보시고 재매수하는 전략과 함께 또 목표가 중장기로는 25만 원 선까지 꾸준히 보유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위메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45,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위메이드를 4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아마 그 11월 달 중순에 네. 그 위메이드가 이제 신작 게임을 오랜만에 내놨는데 네. 그거 기대감으로 11월 중하순 정도까지 시세가 한 5만 원까지 붙었을 때 아마 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추세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막상 게임 그 출시가 되고 난 뒤에 한 달 가까이 좀 큰 조정을 받은 모양새가 지금 눈에 띄거든요. 다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는 20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만 1,000원에서 3만 원대 중반까지 좀 큰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게임 쪽에 관심이 좀 크기 때문에 위메이드 지난 한 달 동안 좀 잘 추적을 해봤었는데요. 대량으로 나온 그 MMORPG 게임 미르4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동안 보면서 나왔던 뭐 게임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유료 사이트에서의 어떤 매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 반응이 초반에는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순위가 좀 내려가는 면이 있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새로운 서버도 만들어지고 또 PC용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나오면서 최근에 매출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IP를 중국 쪽에서 무단 도용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소송권을 여러 개 진행을 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거 일부가 뭐 1심 판결이라든가 중재를 통해 가지고 위메이드한테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온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올해 조금 더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그런 그 업체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달 전쯤에 이 회사 대표께서 원래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1년 내로 NC소프트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봐서는 사실 굉장히 버거운 목표죠. 그쵸.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한 30배쯤 올라가야 되는데 1년 만에 도달은 어렵겠지만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뭐 비전을 가지고 내놓은 게임인 만큼 공을 들여서 지금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배까지 30배까지는 몰라도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단기적인 목표는 매물대가 좀 집중되기 바로 전 단계인 44,000원 정도를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로 봤을 때는 그 중국 쪽과 관련된 IP 소송이 긍정적으로 풀리거나 그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손해액을 일부 보존을 받게 되었을 때 재료가 돼 가지고 6만 원까지도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34,000원 정도만 지키신다고 하면 지금 새롭게 설정되어 있는 추세나 게임의 한 달 정도의 스코어라든가 향후 비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유 단계로 해서 1차적인 목표가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34,000원으로 잡으시고 좀 대응해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 목표가는 44,000원, 중기는 6만 원, 장기로 봤을 때는 10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제이콘텐트리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9,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39,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좀 고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0%를 갖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아이고, 39,000원이면 지난 그 폐장일 날 고점에서 사셨던지 네. 아니면 1년, 뭐 작년 3월, 초 그쵸. 정도에 네. 그 왜 작년 초에 한창 기세 좋았던 거 혹시 드라마 기억나세요? 아유, 네. 기억나세요?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이 콘텐츠리에서 대표적으로 방영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생각나는데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네. 그거 한창 할 때 그 시청률이 잘 나올 때가 작년 초에 한 4만 원대 중반까지 찍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그때 부근에 사신 거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자,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네. 1년간을 지금 1년 마음고생을 동안 하신 정말 거거든요. 마음고생 크셨고 뭐 지난 3월 달에는 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만 그때 2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었으니까요.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잘 견뎌서 지금까지 오셨고 지난 그 연말 마지막 날 장중입니다만 뭐 4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격도 한번 맛보셨던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죠. 마지막 날 폐장일 날 4만 원까지 슈팅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그 뭐 텐센트를 비롯한 그 몇 개 유력 기관으로부터 자회사가 한 4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게 그 가장 큰 재료가 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사실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는 그 통상적으로 그 방송 부분하고 영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기업인데 원래 순이익의 기여도로만 보면은 영화 쪽 사이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70% 정도가 영화 쪽에서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뭐 극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극장 쪽에서 악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분기별 실적을 좀 악화로 만들었고 1년 동안 시세가 안 나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극장 쪽에 대한 수익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정상화가 된다고 보면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 극장 많이 못 가셨던 거에 대한 어떤 보복 소비가 올해는 좀 제대로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정도 이후에 극장 쪽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수익도 많이 개선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제이 컨텐트리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서도 그렇지만 OTT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워낙 그 신규 진출하는 회사들도 많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컨텐츠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면들이 제이 컨텐트리에도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될 거고 또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입하신 뭐 매수하신 39,000원대 가격은 뭐 다음 주 초반 정도면은 무난하게 다시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렵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1년 정도 가까이 버티고 계신 만큼 좀 과실을 따서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제이 컨텐트리 그 자회사 제이 컨텐트리 뭐 콘스튜디오라든가 이런 합병 가치를 봤을 때 1조 5천억 정도를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분 가치가 50% 정도 되니까 제이 컨텐트리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7,500억 정도 된다. 근데 현재 한 6천억 정도 초반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보면 현재 가격에서 중기를 봤을 때 30% 정도의 업사이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5만 원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손절 라인 29,900원 정도만 지키신다고 생각이 들면은 현재 이 종목은 올해 가장 좋은 그 업황 중에 하나로 기대되는 컨텐츠 업종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왕 한 1년 정도 지켜주셨으니까 한 2분기 정도 안에 5만 원 정도 달성한다라는 그런 기대값을 가지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정도면 매수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가는 5만 원 선, 손절가는 29,900원 선으로 대응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이 들어와 있네요. 5만 1,000원이 매수가고요.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명신산업을 5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님 또한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테슬라 부품 공급 체인으로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12월에 상장하자마자 아주 뜨겁게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건 뭐 기술적으로밖에 사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동사의 어떤 실적 대비한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버된 네. 그 느낌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공모가가 굉장히 착하게 나왔었습니다. 6,5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게 12월 7일 날 상장되면서 바로 뭐 따상 분위기가 나왔었고 12월 22일까지 6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는 9배 정도 9배, 올라갔었으니까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굉장히 큰 뭐 상승이 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가 뭐 신고가를 치는 데다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테슬라의 거래를 트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가 12월 중하순 정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던 기업이 바로 명신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의 공모가 대비해서 9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가 넘는 어떤 그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과다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테슬라 이슈가 잠깐 좀 S&P 500 그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잠시 좀 주춤되는 상황에서 6만 원대 고점을 치고 4만 원 초반까지 또 흘러내리는 급격한 조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마 6만 원 그 근처 전후해 가지고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6만 원 정도에서 한 만 원 정도 빠지니까 사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사의 어떤 상황이 물론 테슬라랑 연관이 돼 있고 테슬라의 그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다가 그 핫스탬핑이라고 하는 강성 그 철조를 공급하는 명신산업의 어떤 상황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기업적인 어떤 실적과 그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12월 달에 너무 세게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고점 대비해서 5만 원 정도 내린 가격, 5만 원 정도로시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초에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의 바람 그리고 1월 말 정도에 1월 29일로 아마 예정돼 있는데 테슬라의 그 4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그 모멘텀이 한번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1월 말을 목표 그 시점으로 보셔가지고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되는 섹터리 한번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가격보다 5만 원 아마 매수 가격 정도에서 크게 위쪽으로 보시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 5만 원 초반 정도라도 설정이 되면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탈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월 말 테슬라 실적이 나올 시기에 5만 원 선 위로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올 때 좀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네. 5만 3천 원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들어오는 문자들은 거의 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좀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5만 3천 원이면 고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네. 같은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최근 가격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언제냐면은 대부분의 그 2차 전지 종목들의 고점이 8월과 9월 초 사이에 많이 나왔거든요.
일부 이제 배터리 그 완성업체들은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쪽에서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큰 시세를 났던 종목들의 고점이 대부분 8월에서 9월 초 사이에 형성이 돼 있고 동사 같은 경우도 지난 8월 달에 5만 7천 원대 고점 치면서 9월 말 정도까지 제법 큰 조정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지수가 워낙 큰 상승을 하고 있고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8월 달, 9월 달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걸 좀 탈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들이 새롭게 좀 추세를 만들어 가곤 있으나 아무래도 지난 8월 달과 9월 달까지의 고점을 쳤던 부분에 대한 그 물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매물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흐름을 갖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7천 원 정도가 아마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추세는 어찌됐든 정배열 상태로 한 달 정도부터 서서하게 이격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 그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충실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은 면을 감안해 보면 속도는 좀 더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종목도 역시 1월 하순 정도에 제가 생각하는 단기 지수 고점 흐름과 맞춰 봤을 때 거의 매수 가격 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1월 중하순 정도에 다 도달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만 5천 원 선, 5만 6천 원 선까지 반등한다면 매도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HLB 생명과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8,3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갖고 계십니다. 지난 종가로 27,200원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40%의 보유 비중이기 때문에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비중이 조금 많으신 편이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지난 그 12월 초순 정도에 가격이 한번 올라가서 3만 1,000원대까지 도달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눌림목 상황에서 좀 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난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 종목들 일부 중에 뭐 잘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수평으로 마감이 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어찌됐든 밀집이 좀 돼 있는 상황에서 발산 내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바이오 종목이 그렇습니다만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나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과의 어떤 결부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온 거 그리고 1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만큼 HLB 생명과학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이슈들에서 약간 좀 비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월 초나 1월 중순까지도 뭐 자극적인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뭐 약손실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역시 1월 초에 어떤 지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동반해서 오르는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동사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뭐 죽이시는 것보다는 사신 가격 근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좀 더 모멘텀이 있는 그런 바이오 쪽으로 옮겨보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니실까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14만 5천 원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이 거의 보유 비중이 30%, 40%뭐 이렇게 꽤 많습니다. 네. 자, 14만 5천 원이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14만 5천 원이요? 네. 네. 꽤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죠? 네, 되게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충분히 뭐 아래 가격으로도 사실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 네. 14만 5천 원이요? 진짜 제일 고점에 사셨는데 재작년 한 네. 2년 전에 사신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최근의 흐름이
사신 가격 근처까지 오면서 작년도 마감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뭐 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삼성그룹의 뭐 부회장 관련된 그런 재판이라든가 이런 일정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그 10월 달 중에 그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그 사망 소식 이후에 네. 뭐 상속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편돼서 봤을 때 삼성그룹 쪽의 움직임들을 좀 주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 지분만 하더라도 5%가 넘고 바이오로직스 지분은 40%대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라는 걸 가장 큰 강력한 무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11월 초순 이후에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고점 2018년도에 기록했던 14만 6천 원대 정도, 네. 그 정도의 고점은 무난하게 1월 중에 돌파를 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정도 기다리신 듯한데 드디어 꿈을 뭐 1월 달 중에 이루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의 그 삼성물산의 그 4개 사업부 쪽의 사업부별 실적도 나름대로 올해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건설 사업부 쪽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새로운 지수 상승을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사실은 지금 지분 가치의 평가로만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생각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뭐 CEO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완벽하게 탈피는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15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요. 중기적인 목표는 뭐 가격 가치가 충분히 반영만 되면 18만 원 가치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 15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고요. 중장기로 더 길게 봐서는 18만 원 선까지도 가치가 있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